그대에겐 그대가 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혼란이 가중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저는 아무 조건도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던 마법의 울음소리가 더는 마법을 일으킬 수 없게 되면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누워만 있다가 엎어지고 일어서고 걷게 되는 단계를 지날 때마다 모든 경험은 새로웠습니다. 그때마다 얼떨떨했고 상황마다 그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안전한 부모님이나 부모님이 편하게 대하는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점차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까지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방을 통해서 혼란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어른들.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일 겁니다.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지.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지. 차 조심해야지. 개 조심해야지. 우는 거 아니지? 뚝! 등등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단어의 의미들을 몰랐던 꼬마는 나만 모르는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해하려 노력했고 조금씩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네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을 만나도 인사하지 않는 어른, 편식하는 어른, 차조심, 개조심도 하지 않는 어른, 술 먹고 통곡하는 어른 등 말과 행동이 다른 어른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 어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따로 놀듯이 다른 사람들과도 따로 놀았습니다. 관심 없는 일을 경험하고 선택권을 포기함.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하던 시기에는 부모님이 가는 곳마다 어디라도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괜히 몸만 피곤했습니다. 사소한 욕구를 거절당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저는 마음이 상했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을 따지는 것에 관심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생기가 사라진 꼬마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자리를 정리해야 했고 해지고 불 꺼지면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쳇바퀴의 일상을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상해갔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걸 혼나지 않게 잘 말하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도 해봤지만 망설이는 동안 침묵의 시간이 길어졌고 머쓱해진 상처난 마음 위로 새 마음이 덮였습니다. 저는 바늘 가는 길에 따라다니는 실이었습니다. 매일 어디론가 끌려간 장소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벽지나 장판, 장식품, 형광등, 창가 등을 바라보며 점점 눈의 초점을 풀어서 보는 것들 사이에 허공의 한 지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나만 볼 수 있는 허공을 응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난감할 때면 어딘가를 응시하고 눈의 초점이 풀어지며 멍한 상태에 빠져들곤 합니다. 이해 안 되는 돈의 가치, 기대와 다른 만족감. 어느 날 문득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좋다는 주산학원에 등록됐습니다.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4원이요. 학원 선생님의 코맹맹이 소리를 듣고 주판을 튕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학원비면 과자를 배불리 먹고 오락도 하고 뽑기도 하고 덤블링도 할 수 있을 텐데 차라리 나한테 주지라는 생각이 며칠간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TV에서는 오후 만화 시간마다 스카이콩콩, 호피티 등 최신 장난감 광고가 나왔는데 자주 보다 보니 최면에 걸린 듯 가지고 싶다는 생각, 가져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언젠가 잘 사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치킨, 피자, 스파게티, 탕수육 등 흔치 않고 비싸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빈틈없이 생일상을 꽉꽉 채웠습니다. 친구가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리고는 비싼 장난감들이 많은 걸 보고 엄청 부러웠는데 막상 그것들을 갖고 놀아보니 얼마 안 돼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모인 친구 중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서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라며 자주 앵무새처럼 말하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숨어서 즐기는 욕구. 어린 저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갖고 싶은 운동화를 참고 기다리다가 생일이 되어서야 조심스레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얇은 유리컵처럼 안 만져도 깨질까봐 조마조마했던 마음은 너무 쉬운 거절과 동시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후 몇 번의 거절을 겪고 나서 부모님과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과 마음의 벽이 쌓여만 갔습니다. 거절당하는 마음이 아파서 그 이유도 알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건 친구들이 유일했습니다. 호기심과 관심사가 비슷했습니다. 상처도 그렇고요. 부모님에게 이해받을 수 없다는 확신에 찬 친구에겐 왠지 더 마음이 쓰였고 동지애가 움텄습니다. 갖고 싶던 운동화가 없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과자를 먹고, 좋아하는 오락을 하고, 좋아하는 춤을 추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좋아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걸 즐기다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놀아? 숙제는 했어? 혼나야 정신 차리지? 라는 말에 가슴이 쪼그라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는 흥미가 없고 다른 게 더 좋은 마음은 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쪼그라드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레 부모님을 점점 피하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숨어서 즐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믿기로 한 것을 믿는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믿거나 믿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믿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서 선택하는 언행 복사기였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 만큼의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생소한 경험을 할 때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컨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소한 경험을 컨닝하는 건 어른도 같아 보였습니다. TV, 신문, 라디오, 혹은 의사, 박사, 변호사, 교수, 목사 등의 말이나
인용된 정보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과 달리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는 일이 어렵던 그때에는 노출되는 정보가 반복될수록 의심하던 사람이라도 점점 믿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이 경험을 통한 것보다는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는 믿기로 한 것을 계속 믿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생소한 경험을 할 때면 방법을 몰라서 막연하고 막막했습니다. 몰라도 되고 막막해도 된다는 이 쉬운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어떻게든 해야지, 뭐해, 안 하고 있어? 라는 재촉이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은 견디기 힘들었고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려면 뭐라도 해야 했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혹시라도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에는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라고 대답하면 넘어가졌습니다. 어른들의 누가 말했는데 이런 말도 같아 보였습니다. 갓 태어난 당시의 모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생소한 첫 경험에서는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생소한 상황마다 누군가가 표현한 정보를 살피는 것이 우선되었습니다.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었는데 가끔, 아니 어쩌면 여러 번, 혹은 대부분 수집한 정보대로 경험하려고 애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말하는 사람의 정보에 포함된 많은 것들 또한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믿기로 한 것을 믿는다. 생각은 정도에 따라 바람도 되고 물도 되고 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부드럽거나 찰랑이거나 강직하거나 어떤 믿음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 믿음에 반대하는 믿음과 대립하게 됩니다. 절대적일수록 경계가 명료해집니다. 경계가 선명할수록 대립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대립하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상대방을 적대시합니다. 방치하면 전쟁을 하겠죠.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해 친절하게 이해를 시켜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한 것을 믿는 상태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릴 적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등을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것들을 모아 물어보면 질문을 들은 선생님, 집사님, 전도사님 등 차분하게 설명해줬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질문을 들은 사람이 잘 모르는 눈치를 보이면서 바쁘니까 저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봐 라며 넘겼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지다가 목사님에게까지 갔습니다. 크면 알게 돼, 혹은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알게 될 거야 등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언행이 다르고 믿음과 구원에 대해 느껴진 모호함과 모순에 혼란스러워하며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래도록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40을 넘기고야 교회 안에서 듣지 못한 명쾌한 해답들을 교회 밖에서 경험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모르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을 때, 어린 저는 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큰 소리를 내고 또 더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안다고 주장하고 소리쳤던 건 믿기로 해서 그냥 믿어진다는 것의 모순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정보들이 믿을 만한 서식통에 따르면 이라는 말로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으며 인용된 정보를 그대로 믿는 일이 쉬운 세상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믿기로 한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녀 또한 그대로 믿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족이 믿는 것과 다른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용기를 품고 표현하지 못하고는 가족이 선택한 믿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가족끼리만 어울려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간다면 충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실한 인지적 구두쇠였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말하거나 시도해서 많이 혼났던 경험들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 혼났다 라고 떠올리며 그 떠올린 걸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혼난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까지 헤아리기에는 미숙한 어린아이였습니다. 미숙한 저와 소통하는 부모님도 그 경험이 생소했기에 미숙했을 것입니다. 저와 부모님, 우리 모두가 그때를 처음 경험하는 중이었다는 걸, 생소한 상태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것도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고 마음도 풀어져 갑니다. 부모님의 어린 시절은 저의 어린 시절보다 생존이 치열했을 것임을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은 생명을 전해준 것만으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 배려를 누군가에게 해준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름의 상태를 대물림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해본 경험이 없는 부모님에게서 그 자녀가 온전한 응원과 격려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은 왜곡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좋아하는 많은 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기억의 대부분은 거부당한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풀리지 않은 경험은 여전히 그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삶을 되돌아볼 때마다 나의 혼란이 시작된 지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혼란을 경험할 때면 감정이 팽창하는 걸 잠시 멈출 수 있게 됐습니다. 풀리지 않은 옛 경험의 감정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해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오만의 상태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알아가는 생소한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그대에게는 그대가 답입니다.